자, 소금값을 채고 가격을 수하게 쳐주는 게 아니라 춘천이. 그럼 거기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약재하고 소금을 그늘 달아서 같이 이게 발전거예요. 그 약재나 산삼이 존나 비싼 거예요. 근데 거기는 소금이 굉장히 귀해. 내륙 춘천이나 이지역 일대는 소금 강산이에요. 우리 한반도에 소금 강산이에요. 근데 이 내륙에 있으면서 소금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돛 닦는 데야. 그 왕자나 저기는 귀족 자제들이 그쪽으로 유학을 와요. 그 유학하면 스승한테 그 어떻게 저기 수업료를 준대. 그럼 보통 금땡이를 줘. 돈이 많아. 그럼 금하고도 소금하고도 불안해. 어느 정도였냐? 자, 이런 말 하면 되는데, 소금하고 금하고 이렇게 저울을 딱 똑같은 저울이 있어. 무게를 똑같이 해가지고 팔 정도 했다고. 그 정도로 소금값을 비싸게 쳐주는 거야. 이게 틀려져. 무게로 재. 소금이 무게가 100이야. 그럼 어떠냐? 이게 비쌀 때는 소금 100을 살려면 금을 100을 내야 돼. 춘천에. 무게로 똑같아. 자, 여러분들 눈깔이 돌아가죠? 예전에 그랬어요. 소금이 굉장히 그랬어요. 춘천에서는 금이 좀 흔해. 왜? 유학을 오면 유학한 유학자들이 다 부잣집 자제야. 귀족 자제. 그러면 수업료를 스승님한테 감사하다고 또 금떼기를 줘. 그래서 금이 흔해, 거기는. 예전에. 그럼 어떻게, 거기는 소금이 귀해. 소금 못 먹으면 다 죽어. 그럼 예전에 소금가스 얼마나 수하게 쳐줬다면 금 무게하고 소금 무게를 똑같이 저울로 달아서 거래를 할 정도야. 막교환을 할 정도야. 소금값이 비쌀 때는 춘천에서 그렇게까지 쳐줬다고. 이제 홍수가 많이 나면 소금 장수들이 춘천까지 소금을 이고 못 가. 그럼 귀해. 그럼 소금이 귀하니까 어떻게 되냐? 소금값이 춘천에서 천천부지로 올라가요. 천정부지로 올라, 소금값이. 왜? 소금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이건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어떻게 소금값이 비쌀 때는 어떠냐? 금 무게하고 소금 무게하고 같이 달아가지고 거래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소금값을 제일 비싸게 쳐주는 게 춘천이에요. 다른 지역도 그런 데가 있는데 춘천이 제일 세게 펴. 그걸 갖다가 쳐줘. 소금.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올라갈 때 저기 그냥 소금을 들고 이렇게 수업료를 주면 돼. 생각을 해봐. 소금 그거 아무나 그거 못 들고 가요. 왜? 소금이라는 게 물에 적시면 어떻게 다 녹아 없어져. 그 소금 장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소금 장수는 어떻게 돼요? 물에 안 적시고 이게 소실이 안 돼요. 그거 잘 옮겨야 돼. 근데 한강 따라서 이거 그 이고 가면 물에 안 적셔? 일반 저기 그 애들 저기 유학생들 가면 물에 다 빠쳐먹어 그거 가져갈 수가 없어. 그 기술이야. 그 소금 장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 물에 안 빠지게끔 그걸 유지해서 그거 지금 한강 따라서 가야 돼. 그게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소금 장수 예쁘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진짜 소금값이 비쌀 때는 금 무게하고 소금 무게하고 똑같이 달아가지고 이게 막교환을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비싸게 쳐줘. 그럼 대부분 거기서는 금보다는 뭐냐? 약재를 살란 거예요. 약재야. 그래야 그 약재를 사서 어떻게 상하이로 가져가면 상하이에서 비싸게 팔 수가 있어. 근데 상하이에다 팔면 어떻게 비싸게 못 받아? 어디다 팔아야 하냐? 내일 모레 죽을 노인 저기 귀족 부잣집 노인 양반한테 직접 팔아야 최고로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그 약재나 산삼.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상해에서 양쯔금 따라서 안으로 누나 따라 올라가서 각 지역에 가면 내일 부잣집 귀족 집안에 내일 모레 죽을 그 노인네들이 있는 집안들이 있어. 그럼 소문이 들려. 내일 모레 죽을 저기 귀족 부잣집 양반 있지 않냐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집에 가가지고 직접 가서 이거 춘천에서 가져온 삼삼이라고 내가 직접 상인 삼삼이라고 요거고 이거고 이거 사가라고 하면 그러면 그걸 최고 비싼 가격에 사가. 그 양쯔강 따라서 내륙에 국가들이 많아요. 그럼 그 귀족 집안이나 이런 부잣집 집안이 어떻게 돼요? 내일 모레 내가 내가 못 쓸 병이야. 그래서 내일 모레 죽게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저 삼삼만 내가 먹으면 어떻게 돼? 내가 이 병이 낫는데
그럼 내가 내 돈을 아낄까요? 안 아껴요. 그냥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구려 그 관무역 상인들이 이 산삼을 갖다가 최고 마진을 많이 남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내 양지로 따라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내륙에 있는 돈 많은 귀족들한테 그때 팔아먹었을 때 이게 최고. 그러면 거기서 귀족들한테 팔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팔고 거기서 뭘 사요? 뭐 양쯔강 안에 보면 거기가 질이 좋고 아주 싼 질이 좋으면서 싼 현지인이 직접 가정에서 생산한 그 비단이 있어. 그 비단을 현지에서 직접 사요. 그러면 싸죠. 근데 그거를 들고 고구려 와서 직접 시장에서 팔아. 이게 고구려의 삼각구요. 제일 이게 마진이 나는 게 고구려 현지에 있는 그 광산에서 직접 소금을 사서 그거를 갖다 어디에다 팔아요? 춘천 명동 약재 시장 있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 가면 이제 도인들이 약재나 삼삼 같은 거 뿌리 캐가지고 소금이 필요하니까 소금을 바꾸러 가요. 그럼 거기서 거래가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금하고 삼삼하고 바꿔. 그러면 최고 어떻게 비싼 가격에 파는 거야. 그리고 싼 가격에 어떻게 산삼을 사. 그럼 그 산삼을 갖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걸 얘네들이 어떻게 중국의 상하이 양쯔강 안으로 들어가면 내일모레 뒤질 노인 양반들이 있어. 병에 걸린 양반, 부잣집. 얘네들한테 가서 직접 팔아. 그럼 얘네들이 제일 비싼 가격에 사. 부르는 게 가격이야. 가격이 시세가 없어. 부르는 게 가격이야. 그러면 겁나게 이게 산삼 뿌리 하나를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에 사. 그러면 그걸 갖다가 뭘 사요? 그 현지 양쯔강 안에는 그 비단을 생산하는 그 지역들이 있어. 그 아랍네들이. 아랍네들한테 직접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현지인 에서 어떻게 제일 싸게 질 좋은 비단을 사와요. 그리고 그 비단을 갖다 어떻게 고구려로 가져와서 고구려에 어떻게 해요? 시장판에서 그걸 팔아요. 그럼 팔면 어떻게 되냐? 정확히 1000배를 맞으면 돼. 이게 고구려 삼각무역. 이게 1000배 장사야. 고구려에서 출발할 때 소금 살 때 1억 원이었는데 한 바퀴 도니까 어떻게 돼요? 1000억 원이 돼요. 이게 1000배 장사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려가 재정을 갖다 확보를 해요. 그럼 고구려 세금은 내는데 이런 말 하는데 고구려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한참 저거 할 때 이 세금이 100이야. 이렇게 해서 관무역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그 관세가 있어요. 이걸 관세라고 해요. 관무역세라고 해요. 관무역세라고 해요. 관무역세에서 나라의 세금을 조달하는 게 100이야. 자, 그 국민들한테 어떻게 세수를 걸어요. 세수가 그 당시에 거등이었냐? 10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직접 거둔 세금이 관무예금에서 어떻게 10%가 안 됐어. 이 관무예기 전성시대가 있어. 그때 그랬다고 했지. 대부분의 세수가 다 여기서 나온 거고. 이게 소수는 머리에서 나온 거고. 거의 세수의 나라의 세수가 90%가 다 이 관무역세로 해서 나라의 재정. 그 돈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군대를 양성해서 정복사업을 한 게 고구려. 정복사업을 하면 군대가 어떻게 양성을 많이 해야 돼. 그럼 다 돈이야. 다 이렇게 해서 정복사업을 한 거야. 이게 어떻게 이게 트라이앵글 이게 마의 삼각무역 루트라고. 왜 마냐? 죽을 고비를 하고 가야 한다 해서 마의 삼각 루트라고. 이거 한 바퀴 돌려면 가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 해서 이것을 마의 삼각 무역 루트라고. 오늘은 고구려의 재정을 하는 마의 삼각 무역 루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재밌죠? 이거 아마 좀 길게 한번 이걸 대하드라마식으로 이거를 몰래하고 있어요.